자, 지금 캘리포니아주에서는 게빈 뉴섬 주지사의 리콜 선거 이제 얼마 안 남았습니다. 그런데 현재 만약에 리콜이 성사가 된다면 이게 가장 중요하죠. 리콜이 예스냐 노냐. 리콜 예스 노. 지금 예스가 많이 나와야 되는데 리콜 해야 된다. 이게 많이 나와서 지금 갈아야 되는데 그런데 지금 이제 여러 가지 우려되는 이야기들이 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저희가 앞서 여러 차례 보도를 해드렸습니다만은 지금 뭐 밸럿 하비스트, 그러니까 이제 투표 용지를 갖다가 막 여기저기서 도둑질해가지고 그걸 쑥 추수꾼이 수거하듯이 쑥 수거해서 지금 도망치는 이런 놈들. 경찰이 잡았더니 뭐 뒷자리에서 막 몇백 장 투표 용지가 뭉치로 나오는 이런 일들. 이것 참 저희가 생각을 해봐야 돼요. 이런 위험한 소식들이 지금 계속 전해오고 있는데 이런 이제 부정선거 위험에 대해서 마찬가지로 지금 캘리포니아주에서 가장 유력한 주지사 후보라고 이야기가 되고 있는 레리 엘더도 마찬가지로 좀 걱정된다. 이제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걸 봤습니다. 원영석의 진실정치라는 그 유튜브 채널이 있죠. 여기서 원 기자님이 직접 인터뷰를 했는데 이 원 기자가 인터뷰한 내용을 이제 들어보면 지금 이제 캘리포니아가 가지고 있는 문제점들이 무엇인지 확연하게 다 이제 이야기가 되고 있고요. 근데 이제 엘더 주지사가 이야기하고 있는 부분들은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이야기를 하는데 그것들이 결국에는 전부 다 게빈 뉴섬 주지사의 실책이다. 정책을 잘못 펼쳤기 때문에 지금 캘리포니아가 지금 이렇게 돼 있다. 예를 들어서 설명을 드리자면은요. 일자리 숫자가 절반 정도밖에 복귀가 안 됐다는 겁니다. 팬데믹 이전 수준에 비해서 캘리포니아주의 일자리 숫자는 절반 정도만 지금 복귀가 돼 있다. 나머지 절반 정도가 더 일자리가 늘어나야 되는 것인데 이렇게 고용이 제대로 복귀가 안 되는 문제. 전국 평균은 3분의 2 선이라고 합니다. 전국 평균이. 전국적으로는 일자리가 상당히 많이 3분의 2 정도 복귀가 돼 있다라는 거 이야기하는데 그래도 물론 아직도 한 500만 개 이상의 일자리가 더 만들어져야 팬데믹 전 상태로 돌아갈 수 있다라고 통계가 나오고 있습니다만은 어쨌든 간에 캘리포니아는 그런 전국 평균에 또 미치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 되어져 있다. 이 경제 일자리만 이런 것이 아니라 교육 수준도 지금 전국 평균에서 한참 밑에 떨어져 있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아이들의 수학 능력이라든가 과학 시험 성적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지금 전국 평균에 비해서 한참 밑으로 떨어져 있다. 예전에는 캘리포니아가 굉장히 살기 좋은 곳이었고 교육적으로도 좋은 곳으로 스탠포드도 있지 않습니까? 굉장히 교육적으로도 좋은 환경을 갖춘 곳으로 이렇게 여겨졌는데 실제로 공교육이 다 무너져 있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특히 초등학교의 공교육들이 많이 무너져 있는 상황이다. 이런 것들이 결국에는 정책의 잘못에서부터 이런 것들이 빚어진 것이다 라는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게 됐냐 하면은 교사들 퀄리티가 지금 바닥으로 떨어져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교사들 퀄리티가 왜 바닥으로 떨어졌는지 참 갑갑한 노릇이긴 합니다만은 어찌됐든 간에 지금 엉뚱한 교육을 하려고 하는 것이 지금 캘리포니아주 교육당국은 지금 그렇죠. 예를 들어 비판적 인종 이론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 이제 수업 시간에 적용하려고 하고 이 교사 노조들의 입김이 지금 상당히 센 이런 지역이고 그렇다 보니까 노조의 입김이 세다 보면은 결국에는 근로자들은 좀 게을러지는 그런 성향들이 좀 나타날 수밖에 없죠. 인건비는 올라가지만 아웃풋은 점점 떨어지는 결국에는 캘리포니아가 지금 추락할 수밖에 없는 특히 교육이 망가지기 시작하면 미래가 망가지는 겁니다. 미래가 망가져 있는 곳에서 누가 살려고 합니까? 결국은 탈캘리포니아 이렇게 이야기가 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탈캘리포니아라는 이야기가 상당히 많이 나왔었죠. 뭐 대표적으로 이야기가 됐던 인물 중에 하나가 바로 테슬라를 하고 있는 머스크. 그러니까 일론 머스크 같은 경우에도 텍사스주로 이사를 가지 않습니까? 뭐 회사를 아예 옮긴 것은 아니지만은 어쨌든 그런 식으로 탈캘리포니아 현상들이 나타날 수밖에 없는 것들이 일단은 이제 교육이 무너지고 경제가 무너지고 이제 하나씩 무너져가는 그런 것이죠. 그리고 게빈 뉴섬 주지사가 리콜을 받게 된 결정적인 리콜에 200만 명이 리콜 찬성한다라고 서명을 해주게 된 결정적인 원인 코로나 바이러스 봉쇄령을 내려놓고 전부 다 집에 있으라고 그래놓고 본인은 마스크도 쓰지 않은 채 친한 사람들 모아놓고서는 만찬을 즐기면서 와인 파티를 하면서 히히덕거리고 있었던
예, 그런 상황. 그건 뭐 오바마 대통령 생일 파티 때도 우리가 봤던 그런 모습입니다. 예, 사람들은 지금 막 뭐 델타 변종이 뭐 퍼지느니 어쩌느니 뭐 마스크를 갖다 맨데이트가 의무화하느니 어쩌느니 백신 의무화하느니 어쩌느니 막 이런 혼란스러운 상황에 있는데 예, 전직 대통령이라는 작자는 60세 생일이라고는 하지만은 본인 집에 사람들을 불러서 마스크도 없이 사회적 거리두기도 없이 막 민걸하고 막 술 마시고 춤추고 놀고 떠들고 즐기는 모습이 예, 공개가 됐죠. 똑같은 겁니다. 하는 짓들이. 예. 도대체가 이 국민들에 대한 책임의식은 찾아볼 수가 없는 그런 못된 행동들을 지금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캘리포니아 주민들의 입장에서 보면은 분명히 게빈 뉴섬 주지사는 리콜 돼야 될 대상인 것이 분명히 보이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걱정된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것은 부정선거에 자유롭지가 못하다라는 것이죠. 부정투표할 것 같다라는 겁니다. 앞에 전조 작업들을 이 기운들이 다 드러나지 않았습니까? 예? 우체통에서 막 투표용지 꺼내가지고 훔쳐서 도망가는 놈 CCTV에 다 찍혔죠. 예. 어디 뭐 주차장에서 자고 있다고 그래가지고 경찰에 신고 들어와서 가서 봤더니 차 안에서 마약도 나오고 총도 나오고 뒷좌석에서는 투표용지, 우편 투표용지가 거의 300장이 이렇게 뭉치로 있는 것이 발견이 됐다. 그놈이 도대체 왜 그렇게 많은 투표용지를 들고 어디로 가고 있었느냐? 이거 전부 다 돈이라는 겁니다, 요즘. 캘리포니아에서 투표용지를 훔쳐다가 그거를 팔 수 있는 암거래 시장이 생겨져 있다라는 겁니다, 상황이. 예? 뭐 심지어는 그게 한 장당 뭐 100불까지도 받을 수 있다는 말도 나왔다고 하는데 이게 이런 식의 암거래 시장이 생겨놓으니까 그냥 뭐 돈 몇 푼이라도 어쨌든 특히 이제 마약쟁이들 자기 이제 주사할 마약 살 돈 마련하려고 그런 간단한 범죄들은 이제 범죄로 생각하지도 않는 사람들이 이제 있다라는 것이죠. 이제 그런 사람들이 벨롯 하비스터가 돼가지고 전부 돌아다니면서 이제 막 도둑질하는 투표용지 도둑질하는 그리고 앞서서 애리조나주에서 이런 그 캔버스 조사를 해봤더니 결국에는 유권자 명부에 있는 것과 실제로 투표한 사람들의 말 내용이 서로 이렇게 일치하지 않는 현상이 나타났다라고 조사 결과가 나온 것처럼 캘리포니아주도 자유롭지 않다. 캘리포니아주는요, 전국에서 가장 극성적인 이 유권자 등록 단체들이 움직이고 있는 곳입니다. 그 캘리포니아 주에 있는 유권자 단체가 전국에 있는 유권자 단체들한테 전부 다 코치해주고 자원봉사자들을 파견을 해줬습니다. 작년에 선거할 때. 조지아 같은 경우에도 캘리포니아에서 파견 나온 자원봉사자들이 엄청 많았습니다. 이 사람들이 하는 역할이 뭐냐면 유권자 명부에 있는 사람들을 전부 다 뒤져가지고 일일이 다 투표하라고 가서 투표용지 보내주고 투표하라고 가가지고 설득하고 투표했냐고 확인하고 이런 일들을 계속 한 겁니다. 그러면서 그 과정 중에는 사망한 사람도 등록시켜놓고 타주로 이사간 사람들도 강제로 등록시켜놓고 본인들이 제3자가 유권자 등록을 대신 해주는 거죠. 막 도와준답시고. 그런 일들이 조지아에서도 실제로 발견이 됐었고 그러니까 이런 일들이 있기 때문에 결코 안심할 수가 없는 상황이다. 캘리포니아 이 주지사 리콜 선거도 분명히 누군가가 개입을 하고 거기에 부정이 발생할 수 있는 여지가 있다. 근데 당연히 엘더 후보 입장에서는 신경을 안 쓸 수가 없죠. 엘더 후보 같은 경우는 10년 전에 연방상원 의원 선거도 출마한 적이 있었고 본인이 이제 계속해서 오랫동안 정치 농객으로 방송을 해왔던 사람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는 상황이어서 누구보다 더 긴장할 수밖에 없는 이제 그런 상태인 것입니다. 이제 한 가지 재미있는 것은 원 기자가 이제 지적을 하는데 이 레리 엘더 후보 보고 하는 이야기가 당신이 주지사가 되면 그러면은 캘리포니아 주 역사상 최초의 흑인 주지사가 되는 것인데 이건 역사를 새로 쓰는 일인데 그런데 왜 그렇게 유색인종 이런 거 좋아하고 막 떠들어대는 그런 민주당이 그리고 좌파 언론들이 왜 당신이 당선되면 캘리포니아주 역사상 최초의 흑인 주지사다라는 것을 어느 언론사에서도 보도하는 데가 없냐 이렇게 물어봅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엘더 후보가 하는 이야기가 진짜 그렇네. 뉴욕 타임즈 이런 데서 내가 그걸 본 적이 없네. 이제 이렇게 화답을 하고요.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뉴욕주의 쿠오모가 주지사 사표 내고 나가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여성 주지사가 부주지사가 주지사가 되죠. 그때
언론들이 다 주류 언론들이 일제히 다 떠들었던 내용이 뉴욕주 역사상 최초의 여성 주지사다. 최초라든가 이러면은 언론들이 항상 그걸 놓치지 않고 그걸 내세워 주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엘더 후보에 대해서는 이 사람이 당선이 된다면 캘리포니아주 최초의 흑인 주지사가 된다라는 거에 대해서는 얘기하는 언론들이 없다. 그러니까 당장 엘더 후보 입에서 어떤 단어가 튀어나왔냐면 더블 스탠다드라는 단어가 튀어나옵니다. 이중잣대. 내로남불이죠. 민주당이면 흑인도 보호되고 여성도 보호되지만 공화당이면 알 바 없다라는 식으로 행동하는 것이 지금 민주당의 모습이다. 좌파들의 모습이다. 뭐 새로운 것은 아닙니다만 확인하는 것이죠. 그냥 이들이 이렇구나. 여전히 아직까지도 계속 그렇게 하고 있구나. 이렇게 확인하는 것입니다. 엘도 후보가 했던 말 중에서 인터뷰 중에서 저한테 좀 와닿았던 이야기는 주변에 많은 사람들한테 이제 이야기를 듣고 있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1,300만 달러를 모금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작은 돈이 아니죠. 굉장히 많은 선거 자금을 모금을 했는데 이 1,300만 달러를 모금한 것도 모금한 거지만 본인이 지금 주변 사람들한테 많이 듣는 이야기가 만약에 엘더가 캘리포니아 주지사가 된다고 하면 그러면은 나는 더 이상 캘리포니아 떠날 생각 안 하겠다라는 말을 한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런 이야기를 한답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나 캘리포니아 떠났는데 다시 돌아오겠다. 엘더가 주지사가 되면은 난 캘리포니아로 다시 돌아오겠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것이죠. 이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제가 볼 때에는. 네. 살만한, 살기 좋은, 살고 싶은 지역사회를 가꾸어 나가는 것. 그것이 지도자의 역할입니다. 그런데 지금 민주당 지도자들이 그런 곳을 만들어가고 있는가? 경찰 예산 삭감하라고 시위대들이 떠들어대고 불질러대고 하니까 그거에 그냥 휘청휘청 해가지고 경찰들 지금 사기 땅에 떨어뜨려 놓고 앞서서 시애틀 경찰서 얘기해드렸습니다마는 경찰들이 지금 나만하지 못하는 일하고 싶은 마음도 지금 가뜩이나 나지 않는데 이 법 질서, 치안 이런 것들이 다 무너지는 것이죠. 이런 식으로 하고 정치인들이 본인들이 국민들한테 요구하는 것 따로 본인들 행동 따로 국민들한테는 집에 있으라고 그러고 본인은 파티 벌리고 그리고 정치인들이 거짓말한 것들이 계속해서 드러나게 하고 교육은 완전히 망가져서 인종 간의 갈등이나 부추기고 계급 간의 갈등 이런 것들을 부추기는 이런 완전히 공산주의식의 사회혁명을 사람들로부터 이끌어내려고 하는 말도 안 되는 이런 선동 정책들을 펼치고 있는 것은 잘못된 것이죠. 지금 민주당 지도자들이 그런 모습을 계속 보여주고 있다. 그러니 사람들이 그 지역에서 더 이상 살기 어렵다라고 생각하고 떠나는 것 아닙니까? 다시 돌아와야 한다. 다시 돌아오게 하기 위한 지도자를 먼저 선출을 해야 될 겁니다. 캘리포니아는. 다행히 뉴섬을 리콜한다면 1등 주자로 나서 있는 사람이 레리 엘더이기 때문에 결선 투표 없습니다. 그냥 무조건 다수 표를 받은 사람이 당선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엘더가 주지사가 될 가능성은 순전히 뉴섬이 리콜되느냐 안 되느냐에 달려있는 상황이고 결국 그것이 부정투표가 없는 한은 가능하다라는 것이 저희 생각이기 때문에 부정선거가 발생하지 않도록 캘리포니아 주에 계신 많은 분들이 두 눈 부릅뜨고 좀 지켜봐야 하겠습니다.